자, 마플 시너지 페이지 196쪽 가볼게요. 페이지 196쪽. 기본적인 1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은 알겠죠? 부등식이 있어요. 같은 숫자를 더해도 부등의 방 안 바뀌고 같은 숫자를 빼도 부등의 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지 않는데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 음수의 곱하기나 음수의 나누기는 부등의 방향을 바꾸겠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자, 문제 번호 자, 9번 가보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A가 B보다 크대요. 그때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등호의 성질.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고 C가 음수가 됐대요. 이랬을 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니은도 부등식 알맞는 성질이고 디귿 가볼게. A, B, C 라고 되어 있을 때 양수 A, B 중에서 A가 크죠. 근데 그거를 작은 수로 나눴잖아.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게 조금 더 크겠죠. 괜찮은 얘기죠. 뭐 크게 뭐 이거는 뭐 공식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눈 거랑 작은 걸 큰 걸로 나눴다.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눴다. 이게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크게 논란 없이 기역, 니은, 디귿은 풀 수가 있습니다. 부등식의 성질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서 오늘은 1차 부등식이죠. 네. 1차 부등식이면 기본꼴이 1차 방정식하고 연관해서 신경을 쓸게. A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A가 0이 아닐 때 1차 방정식은 근을 하나만 갖고 있겠죠. 그래서 A분의 B라고 부릅니다. 그럼 특수꼴도 존재할 거야. 근데 특수꼴의 시작은 A가 0일 때겠지. A가 0일 때 B도 0이면 0, X는 0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X 앞에 있는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니면 0X는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X에다가 그 어떤 걸 집어넣어도 3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정, 불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좀 풀어서 쓰긴 해요. 알겠지? 그럼 이거를 이제 1차 부등식으로 올 거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는 등식이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네 가지 형태가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먼저 A가 0이 아닐 땐 A가 양수랑 A가 음수일 때로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풀이가 뭐 3X가 4다. 양수일 때 3으로 나눈다, 양수로 나눈다,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X는 마이너스 3분의 4로 나누는 거죠. 음수로 나눈다,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지. 자, 그러면 1차 부등식도 특수 형태가 존재를 해요. 그런 건 X 앞에 있는 A가 0으로 됐을 때 상황을 따져보면 돼. A가 0일 때 B가 양수인 부분, A가 0일 때 B가 음수인 부분.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만약에 0X가 3이다. 이러면 이제 틀린 식이 된 거죠. X에다가 그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좌변은 0이죠. 0이 3보다 크다. 다르죠. 근데 이거는 해가 없다, 불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B가 만약에 음수라면 X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되죠. 좌변은. 그렇기 때문에 마3보다 크다. 해가 많이 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해가 없죠. 0이 0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근데 이렇게 등호가 돼버리면 무수히 많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보다 부등식이 조금 더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따져보면서 답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특수 형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외워도 되거든. 근데 1차 부등식에서 특수 형태는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체크해야 돼.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케이스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 차원에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문제 번호 뒷번호만 말할게. 32번 가보겠습니다. 자, 32번 가볼게. x에 대한 부등식 a-bx 플러스 2a 마이너스 b 0 해가 1일 때 상황을 맞춰보면 되겠죠. 지금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죠. 어떤 특정 포인트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고 x 앞에 있는 a-b로 나눌 건데 지금 형태가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으니까 a 빼기 b는 음수이겠다. 하나 정도는 체크해 놓고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체크가 됐어. 이 상태에서 a 플러스 2b x 플러스 7a 마이너스 2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맞춰야 되니까 a 플러스 2b x 놓고 2b 마이너스 7a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x가 a 플러스 2b 정리하면 2b 마이너스 7a라고 놓을 건데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전제 조건에서 가지고 온 조건이 b가 a보다 크다죠. 그러면 b가 a보다 크다. 그러면 a 더하기 2b, a 더하기 2b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근데 x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 만약에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써지면 x에 대한 최소값이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읽었을 때 a 더하기 2b가 음수인지 아닌지 체크가 안 돼. 근데 문제 보니까 x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최소값이 어쨌든 존재하게끔 상황을 꾸며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시간 끌지 말자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이 부분을 안 썼네. 요게 픽스되어 있는 거죠. 전제 조건에서. 미안해요. 내가 요걸 안 썼어. 그러면 b-2a가 a-b라고 설정해 놨으니까 2b가 3a라고 놓을 거니까 b를 라고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무조건 x는 1보다 작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요게 1보다 작다라는 게 써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를 2분의 3a라고 바꿔치기를 하면 2분의 3 a-7a이고요. a 더하기 2 2분의 3 a로 바꿔치기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있는 a는 어차피 다 묶여서 소가 되겠죠. 소가 돼가지고 4가 될 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졸리니 혹시? 안 졸리니? 아니 내가 좀 더운 것 같아서 히터 조금 꺼도 되겠죠? 추워요? 갔다 와요. 네, 있습니다. 미안해. 나도 문제 똑바로 읽을게. 이거 조건 하나 있는 거를 써놓고 안 쓰니까 조금 해석이 좀 꼬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거 1차 부등식 같은 거 기본적인 풀이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있는 게 나눠지는 게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가지고 부등호를 바꾼다. 그거만 일단 체크하면 되겠고, 유형 3번 가면 우리가 연립 부등식은 풀이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립 방정식은 상황에 따라서 풀이가 이렇게 쓰는 게 빠르고 저렇게 쓰는 게 빠르고가 정해져 있는데, 연립 부등식은 딱 하나야. 풀이가 뭐예요?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그게 2차든 3차든 5차든 1차 1차든 연립 부등식의 풀이는 딱 하나. 뭐?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6번으로 가보면 연립 부등식 3x 플러스 9가 x-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가로 열고 x-2가 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해를 알파보다 큰 x가 베타보다 작습니다. 다음 답을 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1번을 정확하게 풀면 2x가 마이너스 12가 됐으니까 x는 마이너스 6이고요. 2번을 조금 풀었으면 2x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5가 되니까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그래서 겹치는 걸로 답을 쓰면 마륙보다 큰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지? 네. 사실 여기까지 뭐 질문거리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걸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4번 가볼게. 자, 유형 4번이 이렇게 써져 있는 구성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구성도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1번식, 2번식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 돼.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는 안 돼요? 라고도 물어봐. 그러니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B는 C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쓰는 걸 추천을 해요. 아주 가끔씩 건너뛰기 식으로 A는 C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도 돼요? 되긴 하는데 가끔 가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를 굳이 안고서 불안하게 굳이 A는 C보다 작거나 같다를 쓸 필요는 없잖아. 아예 그런 걸 고민하지 말라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케이스를 굳이 내가 따로 공부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미연에 방지하자 이거야. 그래서 건너뛰기식의 부등식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말자. 알겠죠? 자, 연습 차원에서 하나만 시켜볼게. 1142번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42번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답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아직까지. 네. 오늘 1차 부등식이 다 이런 수준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확인됐고, 넘어가서 유형 5번, 46번 가볼게.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풀이는 뭐라고요?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그래서 각각 풀어야 돼. x 플러스 5가 4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3. 자, 1번을 풀면은 3x가 6이니까 x고, 자, 2번을 풀면 2x가 4니까 x는 2보다 작다. 자, 우리가 지금 연립부등식을 푸는데 1번은 2를 기점으로 2보다 크다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고 크로즈고, 2번도 2를 기점으로 2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면은 하얀색 1번 부등식과 노란색 2번 부등식에서 겹치는 부분은 딱 한 군데야. 얼마라고? 2밖에 없죠. 그래서 부등식을 풀었는데 어떤 포인트가 딱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은 2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쓰는 것도 괜찮아.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없냐? 네, 1152번으로 가볼게요. 네. 자, 52번으로 가보자. 네. 52번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지금 몰라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첫 번째 풀이가 2x-1이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a라고 써 있고, 두 번째 식이 x 플러스 1이 작다 3x 플러스 b라고 써 있는데 마이너스 3부터 2.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1번 부등식은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있죠. 그럼 보기를 봤을 때 답의 형태가 등호가 있는 쪽이 2죠. 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1번 부등식에서 나와요? 2번 부등식에서 나와요? 무조건 1번에서 나오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1번 식에다가 숫자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문자 a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확인할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을 때 미지수를 찾아 들어가는 거는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걸 풀어가지고 답이랑 맞춰봐야지 라고 해설지에 써 있더라도 생각을 해봤을 때 등호가 있는 건 1번이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참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1이 2 플러스 a가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a에다가 얼마라고 쓰면 돼?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럼 마찬가지로 저 마3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2번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마3을 2번에다 집어넣으면 성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등식이 요 포인트들은 방정식의 눈으로 보면 근이잖아. 저 부등식의 포인트는 방정식의 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3을 2번 식에 집어넣었을 때 미정계수 b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얼마가 써줘야지 등호가 성립해요? 7을 써야지 성립하겠죠. 그래서 b는 7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유형 6번은 대부분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에 하나는 등호를 주고 하나는 등호를 안 주는 게 일반적인 문제야. 그럼 잠깐 볼게요. 53번 봐봐. 등호가 있고 없고 구별됩니까? 네, 그러면은 1번에다가 5 집어넣고 2번에다가 마4 집어넣고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럼 54번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등호가 있고 한쪽은 등호가 없죠. 등호가 있는 쪽에다가 마2, 등호가 없는 쪽에다가 3. 괜찮습니까? 그럼 이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이 아닌 1156번도 있죠. 1155번 둘 다 등호가. 이럴 땐 근데 답이 하나밖에 없죠. 딱 포인트. 그럼 이 답은 1번 식에서도 답이어야 되고 2번 식에서도 답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5번과 56번은 x에다가 얼마만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 3 집어넣어야 성립해야 된다. 느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이 정해져 있을 때 부등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방정식의 관점으로 푸는 거야. 숫자 집어넣으면 미정계수 a랑 b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그럼 눈으로도 풀 수 있어. 자, 1555번 눈으로 풀어볼까? x에 3 집어넣으면 가운데 얼마예요? 11. 그럼 좌변도 11 맞춰야 돼. 얼마 집어넣으면 돼? 8. 우변도 11 맞추면 돼. 5.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난이도를 한 번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괜찮죠? 네. 이해하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이 결정되어 있는 건 미정계수 찾으러 들어갈 때 방정식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유형 7번 가볼게요. 문제 번호 58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x에 대한 연립부등식 4x-7 6 x-a
그리고 5x 플러스 2, 3x 플러스 8 해를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에서 해는 어떤 걸 해라고 부르죠? 연립부등식 풀이법이 뭐라고 했어? 각각 구해서 겹치는 부분이 답이다. 그럼 이 문제처럼 각각 구해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봤을 때 완벽하게 써있는 2번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식을 먼저 풀면 x는 3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왔어. 그러면 1번도 한번 풀어보자. 정리를 예쁘게 하면 그러면 x는 어떤 특정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저 특정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이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 세팅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a-7이 3보다 작다가 기본이야.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늘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싸움이야.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딱 3에다가 맞춰 놓게. 그러면 하얀색은 3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3이 없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을 딱 3에 떨어뜨리면 노란색은 3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니까 등호까지는 성립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쓰는 게 답이야. 그래서 a-7이 6이니까 a가 13보다는 작은 숫자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수 a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쓰면 돼? 12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죠? 늘 기본풀이 써놓고 등호를 생각해야 돼요. 등호를.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 체크해 볼게. 60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번 빠르게 해볼게. 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죠. 1번 부등식을 풀면 a-3이 3x 그래서 3분의 a-3보다 큰 x라는 값이 나오고 2번 부등식을 풀면 5x가 a-7 그래서 x는 5분의 a-7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해를 가지고 있대, 가지고 있지 않대? 가지고 있지 않대.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세팅이 돼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숫자가 5분의 이쪽에 들어가는 숫자가 기본 세팅은 됐어. 그 다음에 뭐 체크해 보라고? 같아도 되는지. 이거를 한 점에 놨을 때 노란색 표현되는 데면은 클로즈죠. 근데 하얀색은 오픈이니까 등호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공통수학 2에서 집합과 명제 배울 때 명제 파트에서 그대로 쓰여요. 저 등호 싸움이야. 어차피 부등식은 대소 싸움이 아니라 등호 싸움이야. 등호를 넣을 수 있는 경우와 넣을 수 없는 경우를 체크해야 돼. 이 경우는 등호를 넣을 수 있는 경우야. 알겠지? 그러면은 A값 정리하기 위해서 마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3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풀이 반복하고 있는 거야.
자, 문제 번호 62번 가볼게. 자, 연립부등식 3x 플러스 a가 4x 플러스 2보다, 그 다음에 5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8, 자연수 a 값을, 정수가 5개. 시험 문제 별표 쳐요. 잘 나옵니다. 별표 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고급스럽다, 뭐 퀄리티가 높다 이런 게 아니야.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제가 별표 치라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1번 정리하면, 그리고 2번 정리하면,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 3보다는 위쪽에 있대. 그리고 a 빼기 2보단 작거나 같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랬을 때 자연수 a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안에 정수 5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쉽게 나왔네.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a 빼기 2인데 a가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자연수 빼기 2도 정수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탁탁 끊어져 있는 포인트에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떨어지는 포인트가 딱 2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함하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 빼기 2가 딱 정확하게 2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할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연수란 말이 없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내신 스타일로 만들면 자연수 a의 범위를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십시오라고 문제를 내. 이 상태로 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까지는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겠죠. 근데 3은 포함하면 돼, 안 돼? 그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되겠지. 그러면 1은 포함해도 되고 3은 포함하면 안 되고. 그래서 떨어지는 a 빼기 2라는 녀석이 2보다 크거나 큰데 3보다 작은 곳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신 문제로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4에서 5까지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건 이렇게 가르치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류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는 다 없네. 다 정수, 자연수로 고정시켜 놔가지고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쉽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알아들었어? 넘겨봐. 자, 67번으로 체크해 볼게요. 괜찮아? 앞뒤로 낼 것들이 많아가지고 1차 부등식을 순수하게 1차 부등식만으로 내는 문제는 거의 없긴 해요.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문제 번호 70번 가볼게. 지금 어떤 컵에 25%의 소금을 200g이 들어있는데
내가 추가했어. 10%의 소금물 Xg을 추가했어. 그래서 얘가 15% 이상 20% 미만으로 소금물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자, 지금 일단 소금물은 총 양이 얼마예요? 200 더하기 X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15%라는 농도는 200 더하기 X g분의 소금이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100이 진행된 거고, 저 20%라는 농도는 200 더하기 X분의 소금 곱하기 100,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이 농도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가 나왔든 일단 포커스는 소금에 둡니다. 소금의 양을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소금의 양. 그러면은 200g 25%라는 최초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50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50g은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소금은 200 더하기 X분의 소금이 일단 50g이 들어가 있어. 그쵸? 근데 추가된 건 Xg의 10%래. 10%라는 건 내가 100을 넣으면 10g이고 200을 넣으면 20g이고 X를 넣으면 0.xg 이라고 부를 수, 0.0 10분의 Xg 이라는 표현을 쓸게. 네. 여기에 10분의 X라고 하는 소금이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15에서 20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요 농도 문제를 풀 때 소금에 포커싱을 맞춰요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100으로 곱하고 그냥 쭉 쓸게. 식만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에 대한 연립부등식으로 풀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게. 뒤에 건 뺄게요. 네. 자, 넘겨보자. 자, 유형 10번의 별표 치고요. 유형 10번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지만 확률과 통계에서도 조금 더 잘 나와요. 이 벤치에 앉아 있는다. 요 개념은. 그래서 개념만 잘 배워놓고 놔보자. 4번 가볼게. 수진회 반 학생들이 소방교육하기 위해서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에 모였습니다. 3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학생이 5명이 남고 학생이 5명이 남고 긴 의자에 4명씩 앉히면 의자가 1개 남습니다. 의자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의자를 X로 둘게. 그러면 1번이 뭘 물어본 거냐면은 의자 하나당 3명씩 앉으면 학생 5명이 못 앉고 있대. 그러면은 3x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정확한 학생 수야. 맞죠? 자, 긴 의자에 4명을 앉히면 의자 하나가 남는데 지금 내가 의자가 몇 개라고 세팅해놨어? X개라고 세팅해놨죠. 그럼 1번 의자, 2번 의자, X-2번 의자, X-1번 의자, X번째 의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4명씩 앉힐 건데 얘는 비어 있어요. 그치? 그러면 x-2번째 의자까지는 4명씩 다 앉은 거고 이 녀석을 1명이 앉아도 앉은 거죠. 2명이 앉아도 앉은 거고 3명이 앉아도 4명이 앉아도 앉은 거지. 즉 학생 수는 3x 플러스 5인데 이 녀석은 4x-2 플러스 1보단 크거나 같을 거고 4x-2 플러스 4보단 작거나 같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 이해되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지금은 의자가 하나가 남았다고 하는데 아마 똑같은 문제인데 의자가 3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의자가 3개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 그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의자를 3개가 남았습니다라고 풀면 x, x 빼기 1, x 빼기 2까지는 안 써. 이 녀석이 포인트야. 그럼 이 전까지 다 채운 거지. 그래서 4, x-4번째 의자까지 다 채운 거고 이런 식으로 3개가 비었다 그러면 4개를 일단 빼놔야 돼. 3개가 남았다 4개를 빼놓고 다 채우고 마지막 그 하나를 1명 채운 경우부터 다 채운 경우까지 쪼개야 된다. 근데 이 숫자 체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지만 맨날 저것 때문에 헷갈려요. 3개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x 빼기 3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돼요. 자주.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똑같은 경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하적 확률에서 조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다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해가지고 연립해서 푼다. 1차 부등식이니까 풀이법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네. 그거만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11번 가볼게. 유형 11번. 살짝 별표 칠게요. 왜 별표 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절대값 때문이에요. 절대값은 고등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필수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끼더라도 맞힐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 절대값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거리. 어디서부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절대값 x가 3이에요 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어디에 떨어뜨려야 거리가 3인가를 체크해야 돼. 원점에서 어디에 떨어뜨려야 거리가 3이 되겠는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디에 떨어뜨려야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겠습니까? 포인트 되는 3 안쪽에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면 거리가 3이 되는 포인트에서 더 바깥쪽에 지켜야 되겠죠. 그럼 수직선에서 원점이 있고 거리 포인트가 3이 되는 포인트가 3이랑 마삼이잖아. 근데 그 거리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더 바깥쪽에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역이 잡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요거만 알면 돼. 요거만. 그러면 여기서 살짝 응용 가볼게. 응용. 절대값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절대값이라는 건 뭐라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는 크대. 근데 3보다는 작대. 머릿속으로 세팅돼야 돼. 매번 그리면서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2보단 크고 3보단 작은 데 떨어져야 돼. 거리값이. 근데 2보단 크고
3보단 작은 데 떨어져야 돼. 저렇게 영역이 두 군데가 생기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x가 마3부터 마이너스 2 또는 2부터 3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값을 말한다. 별로 어렵지 않은 거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들이야. 자, 문제 번호 17번 가볼게. 절대값 2x 마이너스 1이 9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이 부분을 이렇게 a로 보면 되잖아. 잠깐 a로 보면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괜찮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8부터 10까지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양변에 1을 더했다. 양변을 2로 나눴다.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자, 넘어가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찍히고 있죠?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안 보입니다. 네, 86번 하나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 아마 12월 말쯤 돼서 이 교재가 한 권이 끝나면 우리가 작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수학 1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1학년 6월에서 9월 사이 모의고사거든. 그거 한번 풀어볼게.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총정리니까 고등학교 문제가 거의 안 나와.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끝났을 때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 자, 넘어가서 자, 똑같은 문제만 살짝 바꾼 거야. 자, 문제 번호 88번 가볼게. 절대값 4x 빼기 5가 작대 2x 플러스 4보다 정수 x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근데 기본 틀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마3부터 3까지잖아.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4x-5가 엄마야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냥 떨어지고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2x-4 2x 플러스 4 그럼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래서 1번부터 풀면 착착 6분의 1보다 큰 x 2번을 풀면 2x가 9 그래서 x는 2분의 9보다 작다. 그래서 겹치는 것만 답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6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정수 x의 개수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 개수 쓰면 되겠죠. 얘가 대충
4.5니까 총 4개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지만 정수개수 셀 때 얘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질문이 나왔을 때 저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라는 것도 자주 물어보죠. 그래서 A랑 B가 정수일 때라고 국한시켜 볼게. 그러면 지금 둘 다 등호가 있을 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안에 있는 정수개수를 세십시오 할 때 세기가 조금 불편한 범위잖아. 그럴 때에는 둘 다 등호가 있구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을 땐 큰 거에서 작은 거만 빼요. 그럼 이제 양쪽 다 등호가 없을 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1을 더 빼주겠습니다. 앞으로 정수개수 셀 때 손가락 이렇게 세지 마요. 알겠지? 저렇게 세겠습니다. 자, 13번의 별표 단골 시험 문제라고 써요. 무조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학교가 없습니다. 매년 보면은 저희가 이 동네가 26개인데 뭐 약간 뭐 과천 좀 몇 개 빼고 군포천 몇 개 빼고 약 20개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매년 나와. 이 문제는. 그러니까는 항상 나온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지우고 할게. 92번 가볼게. 1192번 절대값 x-1 절대값 x-2가 7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구하십시오 라고 써 있잖아. 지금 절대값이 하나 있는 건 그냥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싹싹 풀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기본 패턴으로 풀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기준을 잡아서 풉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선이라는 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선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1, x가 2 이렇게 2개의 기준선이 잡힌다 라고 말할게. 그러면은 세상의 전부를 2개의 기준선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영역이 총 몇 군데로 생겨요? 3군데로 생기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절대값이 2개 있으면 기준선이 2개 생기니까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 3개로 쪼개져. 절대값이 3개 있으면 기준선이 3개가 나오니까 영역이 몇 개로 나와? 4개로 나오겠죠? 절대값이 100개면 영역은 몇 개로 나와? 101개로 나오겠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쪽은 기준선 x보다 작은 영역.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영역,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은 영역, 2보다 크거나 같은 x. 총 3개의 영역으로 쪼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 영역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 음수.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7보다 작다. 마이너스 2x 빼기 4가 0보다 작다.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왜 계산이 안 되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1보다 작은 세상에서 답을 쓴 거야. 1보다 작은 세상에서 답을 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작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면은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아? 그래서 x-1 빼기 x 플러스 2가 7, 착착 1, 7. 여기서 되게 고민하는데 1은 7보다 작거나 같다.
마저 틀려. 맞죠? 그러면 이 영역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라고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플러스 x-1 플러스 x-2가 7, 2x가 10, x는 5. 2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에서 답을 구했더니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을 쓸 때 어떻게 써? 쭉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 똑같이 푸는데 파트가 좀 연립부등식 다음에 얘가 나와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연립부등식은 풀이가 뭐예요?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했지. 근데 이 녀석은 각각 풀어서 겹치는 게 없어요. 잘못 푼 거죠. 원래는 실수 전체를 한 번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내가 이쪽에서 쪼개서 생각해 놓은 거야. 어쨌든 나는 실수 전체를 다 생각해야 할 거야. 그래서 원래 답이 이거야. 근데 내가 이걸 한 번에 못 구하니까 쪼개서 답을 구해 놓은 거야. 그럼 더해져야 되겠죠. 겹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는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럼 절대값이 2개 나왔다. 그럼 기준선이 2개 나왔다. 영역을 3개로 쪼개놓고 답을 쓴다. 알겠죠? 그래서 영역을 나눌 때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면서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면서 간다. 이 패턴으로 영역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나와요. 네. 94번 하나 시켜볼게. 그 95번 봐봐. 또 안 시킬 거야. 95번 안 시킬 건데 체크 하나만 할게. 보면은 95번 보면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만 볼게요. 우리가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같은 값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고민하기 싫어.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루트 a의 제곱이 나왔어. 그럼 a가 양수면 그냥 a가 나오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거 고민하기 싫어.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으로 베껴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라고 쓰면 되니까. 그래서 문자가 나왔을 때, 즉 이 부분이 루트 x-2의 전체 제곱이잖아. 이걸 그냥 x 빼기 2라고 하면 틀리겠지.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붙여서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고민을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x 빼기 2로 한다고. 알겠죠? 요거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3년 내내 등장하는 거야. 한 번만 딱 바르게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루트의 제곱이 나오면 절대값으로 빠져나오겠다. 요거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에 저거 하나 더 다른 풀이 하나 설명해 줄게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지금 얘를 y는 절대값 x-1, 절대값 x 빼기 2 얘를 fx라고 읽고 얘를 gx라고 읽었을 때 저 녀석이 fx가 gx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문제를 이제 함수처럼 해석하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풀이는 똑같아. f가 어쨌든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조건 잡고 푸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x가 1일 때 이쪽이 x가 2일 때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이쪽은 착착 지워지니까 1일 거고 이쪽은 2x 빼기 3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그래? 그러면은 구간별로 그림을 그리면 돼. 구간별로.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녀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1이라는 포인트에서 멈출 거야. 그러면은 1부터 2까지는 1이라는 녀석으로 쭉 나오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기울기가 대칭성이 되는 플러스 2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칭형의 그래프가 나와. 그러면 여기쯤 끊기겠죠. 그래서 얘랑 7이 만나는 부분, 얘랑 7이 만나는 부분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얘가 7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2인 거고 이쪽도 7이면 되는 거야. 그럼 x값이 5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해당된다. 이렇게 푸는 연습도 하면 좋아요. 알겠지? 저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인데 맨날 저렇게 푸는 것도 귀찮아. 근데 형태를 보면 얘는 항상 이런 모양이 나와. 더하기 더하기로 연결됐을 때. 그러면 3개짜리면 절대값이 3개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들로도 뽑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다 구할 필요 없이 가운데 영역 2개만 체크해가지고 교점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일일이 다 해봐야지. 그래서 몸에 좀 익었을 때 저런 생각들이 보일 거니까. 물론 이런 건 내신 대비 때 충분히 연습시킬 거예요. 지금 당장 연습이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말고 저렇게도 풀릴 수 있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14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99번 가볼게. x에 대한 부등식 x 더하기 3 빼기 4 크거나 같대 3분의 2 k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해를 모두 갔는데 근데 일단 요 마사를 넘겨볼게. 마사 넘겨보면 더하기 4가 됐죠. 이거 일반적으로 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은 3분의 2k 플러스 4 그리고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3분의 2k 빼기 4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건 알 수 있겠죠. 크다니까 바깥쪽으로 갈 거니까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3보다 큰다 또는 마3보다 작다 이렇게 갈 거야. 큰 거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보다 크다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빠져나간 게 일반적이야. 그럼 정리를 해보면 x가 크거나 같대 3분의 2k 플러스 1 근데 x가 작거나 같대 마이너스 3분의 2k 빼기 7
문제에서 보면 모든 수가 되도록 해가 모든 수가 된대.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을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거. 그러면은 그래서 3분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2k 빼기 7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본 세팅 놓고 등호까지 겹쳐주면 되겠다 라고 놓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붙여보면 그러면은 k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정리를 해보면 3분의 4 k가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서머리 부분에 살짝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있죠. 네. 이런 거 보면은 문제 풀 때 힌트는 되는데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안 보고 푸는 걸 추천해요.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거를 가지고 풀 수 있냐. 그런 것만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나왔네. 터프. 201번 하나 체크해 볼게. 201번. 자, 그거 풀고 행복한 1등급에서 세 문제만 체크할게요. 8번, 10번, 13번. 이 세 개만 체크하겠습니다. 8번, 10번, 13번. 세 개 체크해 볼게. 요거? 네, 요거 한번 다시 해볼게. 자, 21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21번을 보니까, 1201번을 보니까, 지금 절대값 x-3 플러스 4 절대값 x 플러스 1 k. 부등식이긴 한데, 얘를 끝까지 달고 다니면서 부등식을 풀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함수로 풀 거야. 그래서 노란색 fx가 절대값 x-3 플러스 4 절대값 x 플러스 1 쟤를 그릴 거예요. 어쨌든 절대값이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기준선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럼 영역이 몇 개로 쪼개져? 3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x가 3인 포인트, x가 마이너스 1인 포인트로 x가 마이너스 1, x가 3인 포인트로 쪼갤 거야. 그러면 x가 마일보다 작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좀 빨리 써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y라고 하는 함수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4x 빼기 4 그래서 마이너스 5x 빼기 1 괜찮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올 거야. 그리고 4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왔어. 그 다음에 이쪽 사이에 있으면 음수, 양수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y라고 하는 함수식이 음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래서 3x 플러스 7 괜찮아?
3x 플러스 7.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기울기는 3x. 3x 플러스 7을 그리면 돼. 괜찮아? 네, 됐습니다. 물론 여기도 당연히 그려야 되는 거야. 답 쓸 때는 안 그릴 거지만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둘 다 플러스 플러스죠. 그럼 계산이 5x 플러스 1. 내가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그래요? 이 녀석, 이 노란색 그래프랑 y는 k랑의 교점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k가 이렇게 지나가면 노란색 그래프가 k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k 값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 등장하는 게 어디서 등장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k는 4보다 위쪽에 있으면 해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 k를 구하십시오. 4. 괜찮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만약에 숫자면 지금처럼 부등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어. 근데 이쪽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거를 끌고 다니면서 표현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순수하게 그래프로만 풀기엔. 그래서 잠깐 떼어내고 함수 개형으로 접근하겠다.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포인트 값만 봅니다.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어차피 기본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눈으로 해결이 돼.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5, 플러스 3 정도는 금방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걸리겠구나. 그림이 이렇게 꺾여 있을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익숙해지면은 개형 잡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답 쓰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고요. 얘들아 13번 가보자. 1213번. 원래 바른 풀이를 써야 되는 하는데 문제를 보면 A라는 포인트가 2, B라는 포인트가 8, P라는 포인트가 X. 그러면은 AP 더하기 BP가 7이다. 그러면 이 P라는 녀석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길이는 절대값이야. 아마 이렇게 풀라고 나와 있는 문제일 거야. 근데 수직선으로 국한되어 있잖아. 그럼 내가 상황을 조금만 더 심플하게 이해하면 P를 갖다가 와야 되는데 P라는 녀석이 요 내부에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AP, BP 합이니까 언제나 6이라고. 그럼 내부는 다 OK야. 7보다 작은 값이 쏟아질 거니까 이쪽은 다 OK야. 그럼 바깥쪽에서도 여유분이 1이라는 크기가 있죠.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요 전체 길이가 6인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가 7이면 2분의 1, 2분의 1만 더해주면 되겠죠. 이쪽도 2분의 1, 2분의 1만 더해주면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P가 존재할 수 있는 여기는 2에서 D로 2분의 1 빼. 얼마? 8에서 2분의 1만큼 앞으로 가. 얼마? 맞아요. 네. 1.5고 8.5다. 주간 있네. 네. 그래서 A랑 B를 저렇게 픽스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풀이를 안다고 이걸 고수하면 시간이 1분은 흘러가겠죠. 그렇죠? 시간이 1분 흘러가겠죠. 조금만 영악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약식 풀이로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야. 저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게 좀 편안하게 풀리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하나만 더 시켜볼게. 1207번 하나 해보자. 1207번. 자, 볼게요. 힌트만 줄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만 풀게. 자, 지금 우리가 1207번에서 보면 첫 번째 부등식이 절대값 x-a 플러스 2 3. 저거만 해줄게. 자, 지금
이쪽을 함수로 생각해 보자. 함수로. 그러면은 선생님이 y는 x 빼기 이거 그릴 수 있어요? y는 x 빼기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2가 되겠지.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어. 그러면 여기에 반전으로 꺾여 올라갔죠. 이런 그래프로 해석돼?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하십시오. 라고 해석이 됩니까? 그러면 요렇게 읽어지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는데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죠. 그 얘기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린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어차피 양수 쪽에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나 이 모양이나 어때? 똑같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우리 문제로 해석을 하면 여기만 A로 바뀌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는데 어색하면 안 돼. 이걸 그리는데. 됐어? 자, 그럼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1이죠.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지금 3이라는 포인트가 잡혔지. 여기 높이가 얼마야? 지금 2죠. 3은 이렇게 끊기겠지. 기울기가 얼마? 여기 얼마 지켜야 돼? A 플러스 1이겠죠. 한 칸 앞에 갔을 거 아니야. 이해돼? 얘는 얼마겠어? A 빼기 1이겠지. 한 칸 뒤로 간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A-보다 큰 X가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잡혀야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있어. 근데 이걸 일일이 풀면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 안 하고 부등식으로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큰 절대값 x-a가 플러스 2가 되고 3이 되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더해줘. 그러면 이쪽이 5가 되고 이쪽이 2로 더해주면 얼마야? 1이 돼. 그쵸? 그럼 절대값 x 빼기 a가 절대값 x 빼기 a가 음수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 때문에 x 빼기 a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이쪽만 살아나는 거야. 이쪽은 허수가 되는 거야. 존재할 수 없는 값이니까. 그래서 절대값은 0부터 양수 쪽만 신경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양수만 살아남아서 퍼져지는 거라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빼내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해석 못하는 애들이 많아.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우리가 A, B, C 연립부등식 1번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쪽은 신경 안 쓰고 이쪽만 신경 써서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가 좀 익숙해지면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문제가 어떻게 접근될 때 어떤 풀이가 편한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둘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돼. 하나만 한다고 해서 계속 그걸로만 풀면은 어느 순간 좀 풀이가 좀 돌아 들어가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식으로도 풀 줄 알고 그래프로도 풀 줄 알고.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 개형 그리는 거 충분히 연습하고 와야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말하지 않아도 배우는 부분까지인데 우리가 오늘 196쪽부터 기본 단계는 다 풀어야 되니까 27쪽까지예요. 27쪽까지고 행복하는 6문제 중에서 지금 3문제 풀었죠. 네. 그래서 양이 얼마 없기 때문에 행복한까지 숙제로 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209쪽까지 목요일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어요.